예, 제가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는 상태로 제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한 채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남편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가 있고 제 이름으로 네.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거기가 오이도 전철역 앞에 문영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야 하나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오이도역 근처에 있는 문영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이렇게 풀어주고 계셔요. 예, 제가 걱정이 돼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문의하게 돼서 기뻐요. 예, 뭐, 혹시, 뭐, 우리 그, 바깥 어른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남편분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그러셨고, 네. 그럼 여기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아, 오랫동안 거주하셨어요? 예, 행신동은 거주하고 있고요. 거주 중인 주택이 행신동에 있어요? 예,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오이도에 있는 문영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 문영 아파트 제가 이렇게 한번 유출해 보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 가지고 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좀 오래되셨어요? 보유하신 지? 네,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여기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그게 2018년 1월 달이요. 아, 2018년 1월요. 오이도 쪽이 뭐 호재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흥이 비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죠? 네. 예, 상승을 해서 그래도 꽤 뭐 올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에 사셨을 때보다는 지금 뭐 한 1억 이상은 올랐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계속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 어떤 게 고민이세요? 예,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팔면은 세금이 일가구 2주택이라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걱정이고요. 예. 제가 계속 가지고 간다면 임대사업자 그런 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건지. 아, 예. 일단 보유를 오랫동안 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네네. 이제 임대사업자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는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가입이 안 됩니다. 예. 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행신동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신동 아파트죠? 네. 예, 행신동 아파트에 지금 계속해서 거주를 하신 거고, 오이도의 문영 아파트, 바로 오이도 역 앞에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거. 네네. 예, 문영 아파트 뭐 괜찮습니다. 오이도 문영 아파트도 오이도 뭐 4호선이 끝자락이지만 어찌되었건 4호선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이다 보니까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요거를 2018년도에 매입을 하셨단 말이죠. 예. 1월 달이요. 예, 1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종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종부세 부담은 전혀 없을 거고 일단 종부세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민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부분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또 고민이신 거잖아요. 네. 자, 양도세. 양도세는 지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알고 계세요? 네. 예, 20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없습니다. 5월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중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썩 좋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뭐 제약을 또 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못 움직이도록 한다 그러면 시장은 더욱더 침체로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나라도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이 바로 세수잖아요. 세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세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쪽 세금에서 많이 옵니다. 지금 주택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도 실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수가 많이 안 거쳐져요. 그러면 나라 경영하는데도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년이 5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는 계속해서 좀 배제시키는 것을 연장을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 차익이 생겼잖아요. 네.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다가 내가 1주택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한 채는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한 채는 그게 왜냐하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안 오르면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랐으니까 세금은 낸다. 일반 과세. 네. 일반 과세는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가 한 1억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40% 가까이는 양도세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 6천만 원은 60%죠. 60%는 내 손에 수중에 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계속해서 오른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 혹시 여유 자금 있으세요? 없어요. 아, 전혀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춤하고 어느 일부 지역은 좀 내려가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요. 이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에너지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가 항상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내리죠.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도 지금 가격이 주춤주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가장 먼저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지역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어디가 될까요? 당연히 서울이 되겠죠. 네. 서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 외곽 지역이 오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수도권이 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곳은 어디냐? 여기서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흥도 마찬가지지만 비조정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오르고 한동안 안 오르고 있다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따라잡아드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지금 오이도에 있는 아파트, 문영 아파트가. 그러면 이 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양도세를 좀 낸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갈아타는 고민을 하셔야 될 때란 말입니다. 아, 네. 분명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문영 아파트를요, 문영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매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양도 차익이 지금 양도 차익이 한 얼마 정도 되실지 아세요? 만약에 그거를 선생님께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때 얼마에 사셨습니까? 2억 2,800이요. 2억 2,800. 네. 자, 2억 3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가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3억 8천이요? 3억 8천요. 그러면 1억 5천의 양도 차익이 생겼죠. 네. 예, 1억 5천의 양도 차익 중에서 한 40%는 세금을 내고요. 60% 정도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예, 1억 정도를 내가 벌었단 말입니다. 예, 계산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팔고 나면 1억까지 포함을 해서 내 손에 얼마를 쥐게 될까요? 총 질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넣으셨거나 아니면 월세를 넣으셨을 거잖아요. 네, 전세 1억 4천에 있어요. 1억 4천에 전세를 넣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1억 4천에 전세를 놨으면 1억 4천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3억 8천에서 1억 4천을 빼니까 2억이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2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차익이 생긴 건 빼고 약 한 2억 5천 이상을 내 수중에 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서울 쪽에다가 집중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 분명히 서울이 먼저 오릅니다. 그러면 시흥 쪽에 있는 이 문영 아파트를요, 지금이라도 내놓고 매도를 하십시오.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아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서울 쪽으로. 자, 우리가 근데 한 2억에서 2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서울에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도 워낙 높아졌고요. 빌라들도 재개발 구역을 재개발을 하겠다고 진행하는 지역들은 가격대가 들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한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재개발은 앞으로 서울은 재개발 구역이 제일 많이 오를 겁니다. 설명 듣고 계시죠? 네네. 예, 반응이 너무 뜨뜻미지근하면 제가 말하는데 이렇게 신이 안 나요. 아, 예.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이 재개발 완화 정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빌라들이 가격이 아주 많이 오를 겁니다. 서울에 빌라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라가 재개발이 되는 빌라라 그랬습니다. 이 재개발되는 빌라들이 가격대가 다들 많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꼭 이 큰 대규모의 재개발이 아니고 우리는 옆에 약간만 눈을 돌려가지고 소규모의 재개발을 생각을 해보면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 이 네. 소규모 재개발은 한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2억대로 투자가 가능한데 소규모 재개발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이 대규모 재개발들 있잖아요. 이 재개발들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10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은 아파트가 되고 나서 가치는 대규모 재개발의 아파트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 90%까지는 따라가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이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진행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5년이면 조합이 만약에 설립이 되고 나면 5년이면 충분히 새 아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대의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 10년 기다리는 동안 그때 동안 기다리지 말고 5년 만에 자금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더 시세 차익을 벌고 난 다음에 또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른 또 소규모 재개발에 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곱절로 빨리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이도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계셔도 손해는 안 납니다. 손해는 안 나는데 또다시 오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회비용이 저는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쯤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매도를 한번 하시고요. 그 확정된 수익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소규모 재개발에다가 꼭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앞으로 많이 오를 만한 소규모 재개발 구역이 있냐 여쭤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위치까지도 상세하게 한번 상담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장님, 그런데 예. 상생 임대인 주택은 1가구 2주택인 사람은 해당 없습니다. 그거는 아. 1주택자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택 하나만 만약에 갖고 계셨으면 제가 바로 상생임대인 제대로 말씀을 드렸겠죠. 그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벌었는 데다가 조금 세금 낸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제2의 투자로 성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임대인 등록이라는 걸 아파트는 안 된다고 예, 안 됩니다, 하니까. 지금.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유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을 네. 더 벌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